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두드러기, 그리고 오래된 소양증, 가려움증 분들, 그리고 민감하시고 자꾸 염증이 나시는 분들은 장과도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고 아주 건강한 장을 갖고 계시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식습관을 좋게 해서 장이 무리되지 않게 건강하게 해주면 우리 피부도 좋은 영향을 받아서 민감하고 가려운 것들이 조금 좋아지고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좋은 장 건강을 위한 식단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아이리스 피부과 전문의 최지연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피부를 위한 식습관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피부는 가장 바깥쪽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외부 자극, 미세먼지라든지 건조함, 그리고 여러 가스나 매연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장벽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보호막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도 우리 몸 속에 있지만 입과 항문을 통해서 외부와 연결이 되고 외부에서 음식과 이제 음료 같은 것들을 계속 섭취를 하고 배설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멸균 상태로 이렇게 꽉 닫힌 채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외부 물질들이 이제 흘러 지나가는 관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피부와 장은 어느 정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런 장과 피부는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 그래서 겉 스킨 액시스라는 말이 있고요. 요새는 뇌까지도, 그래서 뇌와 장, 피부는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 그래서 브레인, 겉, 스킨 액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참 장 건강과 피부는 일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고요. 제가 진료실에서 여드름 환자분들께 꼭 식습관 교정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여드름뿐만이 아니고요.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두드러기, 그리고 오래된 소양증, 가려움증 분들, 그리고 민감하시고 자꾸 염증이 나시는 분들은 장과도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고 아주 건강한 장을 갖고 계시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식습관을 좋게 해서 장이 무리되지 않게 건강하게 해주면 우리 피부도 좋은 영향을 받아서 민감하고 가려운 것들이 조금 좋아지고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좋은 장 건강을 위한 식단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멸균 상태가 아니고 세균, 바이러스, 진균, 곰팡이 같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상 상재균들, 유익균, 유해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유익균이 많으면 좋다, 유익균이 많이 죽고 유해균이 득세를 하는 상황이 되면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러한 균들이 주로 이제 대장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소장에도 일부 있지만 소장에서 필요 이상으로 세균과 진균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SIBO, 세균이 소장에서 많아진 상태, SIFO, 그래서 진균이 소장에서 많아진 상태를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좋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그럼 이렇게 되면 왜 문제가 되냐 하니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그냥 그래도 그럭저럭 잘 흡수되고 이제 배출이 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들은 소화가 안 된 채로 꾸역꾸역 식도에서 위에서 소장, 소장에서 대장 이렇게 내려가면서 남아있는 음식물들을 그 장 속에 있는 세균들이랄지 이런 아이들이 자꾸 조금씩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유기물들이 분해가 되다 보면 가스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스가 뽕뽕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뱃속에 차서 이제 복부팽만이라든지 속이 더부룩하다, 이제 소화불량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꾸 분해가 되던 것이 장 속에 흡수되지 못하고 자꾸 남아서 삼투압이 자꾸 높아지다 보면 이제 얘가 농도가 높아지는 거라서 주변에서 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신호가 막 급하게 오고 그래서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들을 되도록 피하고 이제 소화가 잘 되고 장에 무리가 되지 않는 음식들을 섭취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게 포드맵 식단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런 포드맵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말들의 약자인데 쉽게 얘기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각종 탄수화물 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포드맵 식단, 구글에 포드맵, 로우 포드맵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쳐보면 정말 많은 이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요 크리브랜드 클리닉에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 가장 다양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밀가루, 유제품, 그리고 단 것, 그리고 이제 채소, 과일 순서 약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밀가루는 오트밀로 만든 빵, 그리고 콘후레이크, 그리고 쌀로 만든 음식들을 조금 더 권장을 하고요. 밀이나 호밀, 보리로 만든 각종 빵이랄지 이런 음식들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제품은 아몬드 우유, 두유 이런 아이들을 조금 더 권장하고 일반 하얀 우유는 유당을 제거한 락토스 프리 밀크를 더 권장한다고 하고요. 하얀 흰 우유는 잘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겪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정말 라떼를 사랑하는 사람이어가지고 한 6년, 7년가량은 정말 라떼를 거의 하루에 한 잔 이상은 꼭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유당 불내성도 좀 있고 장이 건강한 편은 아니라서 매일 먹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며칠 안 먹다가 또 커피를 먹게 되면 이제 배가 꼬룩꼬룩거리고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고 막 급한 신호가 오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포드맵 식단을 알게 되고 그리고 칼로리 같은 것도 제가 좀 신경을 쓰게 되면서 일반 하얀 우유가 아니고 아몬드 우유에 캡슐 커피를 내려서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몬드 우유는 약간 달달한 것도 스스로가 갖고 있어서 시럽이라든지 설탕을 안 넣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칼로리 자체도 일반 우유보다 더 낮고 시럽도 안 넣게 되고 그리고 배가 꼬룩꼬룩 거리고 아프던 것도 전혀 없어져서 정말 만족스럽게 라떼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커피를 밖에서 사 먹어보니까 요즘에는 그 우유를 아몬드 브리즈 같은 걸로 이제 바꿀 수 있게끔 하는 카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후로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좀 편안한 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유는 정말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단 거는 이제 다크 초콜릿을 주로 권해드리고 많이 달달한 사탕 젤리 그리고 많이 단 음료 이런 것들은 권장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채소 과일을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채소는 먹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다. 정말 내 몸을 위해서 이 정도 먹는 것도 다행이다.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긴 한데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근이나 오이, 상추, 감자, 토마토, 애호박 이런 아이들이 조금 더 소화가 잘 되는 계열이라고 하고 양파나 양배추 그리고 버섯이나 마늘 이런 아이들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은요 포도, 키위, 오렌지, 파인애플, 딸기 같은 아이들이 조금 더 소화가 잘 되고 약간 충격적이게도 사과가 썩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과, 망고, 복숭아, 배, 자두, 수박 이런 아이들은 약간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이 약간 과민하고 장 문제가 많이 있으신 분들이 피부에도 가렵고 염증이 좀 심해지고 이제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한 음식, 로우 포드맵 다이어트 위주로 이제 식단을 꾸리시면
장도 좀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가려운 여러 가지 피부 문제들도 조금 더 편안해지고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신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제 반쪽짜리 지식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꼭 네이버나 구글 같은 곳에서 찾으셔서 출력을 하셔서요. 주방이나 냉장고 같은 거에서 딱 붙여놓고 음식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 핸드폰으로도 사진을 찍어서 갖고 다니시면서 식자료를 구입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이제 만성 가려운 피부 질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